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몇 페이지? 352페이지 기본서. 기본서는 352페이지. 그리공법은 몇 페이지죠? 요거 몇 페이지? 그림공법 몰라? 몇 페이지인지 시작하는 거 129 네, 129페이지부터 시작이래요. 한번 보도록 하자.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흐름을 보죠. 시험 문제는 몇 문제 난다 그랬죠? 6문제 나요 여기. 근데 6문제 중에 여러분들 목표는 몇 문제? 몇 문제? 2 내지 3문제. 요것만 목표로 하자. 아예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2 내지 3문제.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거의 반 이하만 공부하자는 얘기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반 이하로 줄이자. 왜? 가장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또 시험 문제도 대단히 어렵게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6문제 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공부했어도 풀 수 있는 거 2문제밖에 없었어. 나머지 4문제는 10년을 공부해도 못 푸는 문제들이야. 거의 10년을 공부해도 못 푸는 것들이야. 곶담시로 싸가지 없는 문제들이 4문제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분량을 줄이자.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아예 포기하지는 말고 최소한 몇 개만 맞으면 대성공이야? 반타자. 3문제만 맞으면 이건 대성공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럼 3문제 정도는 찍어서 몇 개만 정리해도 3개 가까이는 갈 수 있어. 계속 출제되는 파트가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정리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지금 1, 2월 달에 하는 요거 오늘 나갈 물량 요게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2문제 정도는 충분히 날 거고 3문제까지도 날 수 있는 분량들만 찍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3, 4월 할 때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분량을 줄여서 공부하자. 정비법은 그렇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이 법에 들어있거든. 그럼 나중에 실무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업무 한다 안 한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럼 그쪽에 부동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시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재개발한다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 부동산 사도 돼요? 안 돼요? 분명히 물어보거든. 그럼 산다 안 산다 하려면 뭘 알아야 돼? 사업이 어떻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는 알아야 그분한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지금 이거 사셔도 됩니다? 아니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뭔가 상담을 해주려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을 알아야 뭐 상담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죠? 따라서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법이야. 근데 내용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는 실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시험 붙는 게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에 날 수 있는 최소한만 공부하고 여기는 넘어가자. 워낙 공법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찍어서 공부하자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한번 흐름을 보자. 그럼 이 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 용어정의. 어느 법이든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뭐죠? 용어. 근데 이놈의 용어들이 뭐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평상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너무 많다 그랬죠? 그래도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숙제가 원래 6번까지 있나? 이 용어정의에서만 그런 식으로 몇 가지 낼 거야. 그래서 숙제는 표시해 줄 테니까 하여튼 공부는 해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째. 이 법의 처음 출발점은 요거부터 출발합니다. 요거부터. 자, 뭐가 있대? 용어들이 어렵다 그랬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또 하나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자, 그냥 잘라서 위에 끝에 내용만 기본 방침 기본계획, 기본 방침 기본계획 이렇게 하고 앞에가 또 이것도 똑같이 쓰면 어디가 더 나는지 여기는 어떻게 썼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밑에는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런 걸 뭐라고 말한다? 놀고 자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고 자빠진 거죠. 저게 뭐야? 이왕 쓰려면 똑같은 용어니까 똑같이 쓰지. 하나는 밑자 써놓고 하나는 점 찍어놓고 우리가 무슨 그렇게 머릿속에 탁탁탁 암기가 되냐? 안 헤어지는 머리를 꼭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이 법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들면서 생각 없이 만들어서 그래. 조금 더 논리적으로 했다면 같은 말을 썼으면 더 좋았을 건. 여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뭐 어떻게 도시 및 하면 되지. 꼭 가운데 점 떡 적어놓고선 위에는 밑자 써놓고 이런 게 참 헷갈립니다. 근데 어쨌든 앞에 건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뭐만 해오자? 우리 용량이 작으니까 줄여서 뭐란다? 기본 방침 기본계획 이렇게 정하죠. 그래서 기본 방침 기본계획 있다. 이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정비사업이라는 거 이 법률 제목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야?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뭐하자? 정비하는 법, 이런 뜻이거든. 여기 정비란 뜻이 무슨 말일까? 정비. 고치자는 거잖아. 근데 이건 고친다는 개념이 아니야. 아예 부시고 새로 짓자, 이런 개념을 갖습니다. 여기서 이 정비란 부시고 새로 짓는 것, 이런 뜻이 훨씬 더 강해요. 고친다는 개념이 아니야. 아예 부시고 새로 짓자, 새롭게 탄생하자, 이게 정비라는 거. 그러면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뭐하자? 정비를 하자. 그럼 이때 정비라는 건 철거하고 새로 짓자. 그럼 왜 도시 환경과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죠?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고 세월이 흘러버리면 그 도시가 뭐하죠? 노후 불량화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된다? 노후 불량화. 오래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여기 노후 불량화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더라. 그러면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이죠. 그럼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정비법의 가장 핵심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노불량 건축물들을 뭐하고? 정비한다, 철거하고 새로 짓자. 이것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바로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거기 있는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 그런 사업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걸 줄여서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 정비사업. 그 정비사업은 서울에서만 시행됩니까? 부산에서도 진행됩니까? 부산에도 해야 되죠. 저 인천은 안 합니까? 해야 되죠. 저 수원에서는 안 합니까? 저 제주도에서는 안 합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비사업은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전국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방침을 수립하는데 그게 뭐다? 이게 기본 방침이에요. 그래서 기본 방침은 전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여라 라는 그 기본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 그러면 이건 누가 수립해야 돼요? 누가 수립할까? 기본 방침은 전국에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는 자니까 누굴까? 누구? 대통령? 대통령은 안 한다 그랬어. 대통령은 국토만 관련된 사람이 아니야.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자죠.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최고 책임자가 누구라 그랬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이 자가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전국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걸 들은 각각의 관할구역의 장들. 그럼 관할구역의 장 하면 누구죠? 관할의 장들. 관할구역의 장. 벌써 또 다 까먹었어.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특은 특별시장, 바로 서울특별시장. 광, 광역시장, 인천화시장. 특시,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도, 제주특별자치도사. 아직은 강원도도 특별자치도지만 거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어. 아직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아직은 강원특별자치도는 빼고 어디만? 저기 제주특별자치도. 그럼 특광, 특시, 특도 나왔죠? 시군, 시군. 그러면 시장, 군수들 있죠. 바로 거기 중에서 어디만 빼고? 군지역만 빼고. 그럼 관악의 장 하면 누구만 빠진다고? 여기서 군수를 빼버려. 군수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기본 방침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기본 방침에 맞도록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 그럼 여기는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우리 서울특별시를 들여다봤더니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있다 없다? 여러 군데 있죠. 당당히 맞죠? 그럼 장차 이 지역에 어디가 앞으로 그런 정비사업이 시행이 될 지역인지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걸 거기서 표시를 해줍니다. 어디서? 기본계획에다가. 자, 그럼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면서 서울특별시 앞으로 여기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지역이다. 여기가 장차 정비사업을 시행할 지역이다. 여기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지역이다. 왜? 거기는 뭐가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야? 노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장차 여기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럼 기본계획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인다?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들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아, 앞으로 여기가 정비사업 할 때다. 여기가 것이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어봐. 여기 있는 걸 가서 사가지고 내가 장차 기다리면 정비사업 하면 돈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찾아야 되죠? M1지역, 여기도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
그럼 여기도 사주자. 그죠? 그럼 나중에 전비 사면 돈 되겠지. 근데 전비 예정 구역이 아니야. 아닌 지역을 사놨어. 어느 100년 하청. 기다리다 늙어 뒤지고 아들님께서 기다리다 또 늙어 뒤지면 그 다음에 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할 지역은 어디로 한다? 정비 예정구역 있는 데가 장차 사업이 사유지 노후 불량 것처럼 밀집됐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지역보다는 정비 예정구역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건 뭐죠?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될 것, 조만간에 지정될 거로 예상되는 지역. 그런 지역에 가서 뭔다? 미리 사두면 언제 또 오르죠?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되는데 그때 한번 또 오릅니다. 예. 여기는 앞으로 상공사만 시한다. 그때야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때 뭐죠? 값이 오르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정식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정비사업에 들어가면 그때 또 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했을 때 값이 언제 오르는지 보통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 언제지? 그게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아무 때나 그냥 계속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야. 부동산은 어떻게 오르죠? 우리 학교 시간에 배우나? 부동산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르죠? 이렇게 무슨 식으로? 계단식으로 오르는 게 일반적이야. 한번 쭉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상당 기간은 그냥 가다 또 쭉 올라갔다가 또 쭉 올라갔다가 가. 요때 요게 뭐란다? 호재가 발생했대. 호재라고 하죠? 좋을 호자, 재료재자, 좋은 재료가 나타났다. 좋은 어떤 여기에 현상이 나타났다. 그럼 그때 한번 쭉 올라가죠. 그러고는 가다가 또 쭉 올라가고. 이게 오르는 시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에 이렇게 한번 오르는 시점이 있고 오르는 시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게 통상적으로 오르는 게 요 시점이니까 내가 투자를 한다면 요 직전에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면 사업이 시행되는 절차를 쭉 전체적인 걸 들여다보면서 요때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요때 들어가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고 또 중개업자라면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요거 말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요 단계까지 왔는데 조만간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때 값이 오를 거니까 지금은 투자 시점으로서 적당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주려면 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첫째 뭘 들여다봐라? 기본 계획에 들여다보면 뭐가 보인다? 장차 정비사업에 시행될 예정구역들. 줄여서 정비 예정 구역이라는 게 어디서 보인다? 기본계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전에 누구만 수립한다 그랬죠? 관할구역의 장들 중에서 누구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여기까지만 수립해. 누구는 수립하지 않는다? 군수는 수립하잖아. 다시 말하면 군에는 기본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없을까? 군에는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하잖아. 요거는요. 도시가 존재하고 전제 조건이에요. 이건 이미 도시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 도시 내에 뭐가 많다는 얘기야? 노블량 거점들이 집중된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런 데만 앞으로 들어갈 것인지 자기 관악에 장이 수립하는 겁니다. 근데 군으로 가볼까? 군에 가보면 물론 노블량 건축물들이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노블량처럼 밀집된 지역도 일부 있긴 있어. 어딜까? 군에서도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된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군에는 다시 뭐로 나눠지죠? 행정구역, 군, 쪼개면 무슨 읍, 또 무슨 면. 이렇게 군은 읍과 면으로 나눠지죠? 이 중에 어디가 도시 기능을 수행해요? 읍이야 면이야? 읍이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이죠. 우리가 흔히 군청이 있는 지역이 뭐야? 다 무슨 읍, 그 안에 군청이 있지 무슨 면에다 군청을 차린 적은 제가 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읍지역이죠. 그럼 읍이란 데는 어느 정도 도시 기능을 하죠? 그 군 내에서 가장 번화가 있는 지역이 뭐다? 읍으로 다 이렇게 지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노래 가사 있잖아. 우리 오빠 말 타고 장에 가시면 뭐 사갖고 온다고 했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고 했잖아. 그런 노래 몰라? 알아요? 예. 우리 오빠 말 타고 장에 가시면 비단구도 사가지고 온다는데 그 장이 무슨 장이야? 읍내장이지. 읍에 5일마다 장이 열리잖아. 보통 5일장 열리잖아. 보통 어디서 열려? 읍에서 열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읍인 그래도 여기는 도시 기능을 그래도 수행하는 지역이고 면적은 대부분마다 시골 지역의 성격을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군에도 이런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도 있지만 읍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 대부분이 뭐로 돼 있어? 면 나가다가 읍 하나. 그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그 행정조직을 다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읍이 몇 개나 있는지 군 내에 군 속에 읍이 몇 개나 있는가 봤더니 보통은 하나 정도는 다 있어.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읍이 없는 데서 왜 읍이 없어졌냐? 원래 읍이 있었는데 그게 뭐로 다 승격했어? 읍이 커지면 시로 다 승격해요. 그러니까 읍만 독립해가지고 군하고 똑같은 시로 다 승격을 하고 시군에서 시잖아. 시나 군하고 동격이잖아. 그 읍이 커져가지고 시로다가 독립해 나가버리고 여기는 뭐 군에는 뭐만 있단다? 몇 명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군에는 읍이 일반적으로 있죠. 많은 데는 읍이 몇 개나 있을까? 3개도 있는 적도 있더라고. 무슨 읍 이렇게 읍이 3개씩 있는 데서 수도권에 있는 그 군에 가보면요 읍이 막 3개씩 있는 적도 있어. 그런데 통상은 하나 정도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면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군지역은 한마디로 무슨 지역이다? 시골 지역의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골에는 이런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노블랑 건축물이 밀집된 적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뭐하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말자. 여기는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행정구역에서만 수립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할구역 중에서도 특광, 특시, 특도시 여기까지만 수립하고 군에서는 수립하지 않는다. 이게 대원칙. 일단 여기까지. 이제 기본계획이 나왔어. 그럼 뭐가 보이죠? 서울특별시 도시군 도시 및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이 나왔어. 그럼 여기 들여다보면 서울특별시에 뭐가 보인다? 노블령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이 보입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정비 예정 구역. 그럼 여기가 달동네를 들여다봤더니 장차 여기다 정비 사업을 시행하자. 정비 예정 구역. 자, 여기 노블령 건축물들이 밀집된 단독주택들이 밀집돼 있더라. 저기도 뭐나 앞으로 정비 사업이 시행될 구역. 여기 들여다봤더니 아파트 40년 전에 지은 아파트가 이거 오래돼가지고 이거 붕괴 일부 직전이다. 아, 여기도 철거하고 새로 져야 되겠다. 그럼 여기도 뭐로 지정된다? 정비 예정구역. 이 어디서 드러난다?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럼 장차 저런 데 투자하고 싶으면 어디를 투자하라는 얘기야? 요런 데를 투자하라 이 얘기입니다. 괜히 여기도 노블령 건축물 있다고 어디 여기도 있다고 여기 있는 거 사봤자 이거는 100년 하청 언제 할지 전혀 모른다. 왜? 정비 예정구역도 지정되지 않았는데 언제 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는 글쎄 투자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는 이런 데가 장차 정비 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이란 이런 데가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에 들여다보면 뭐도 하나 더 있다냐? 중요한 게 있어요. 각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는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는 언제 정비계획을 수립할 건지 그 수립 시기도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는 이 정비계획이 왜 중요할까?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 하자는 얘기야?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그 안에서 뭐자?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뭐가 지정돼야 돼?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그럼 일단 예정구역부터 먼저 지정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뭐부터 수립한다고?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자,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들여다봐. 이 지역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야. 정비계획은. 들여다봤더니 아, 괜찮겠어. 그럼 뭐 한다? 그래,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여기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갈 거다. 왜? 기본계획 저기 두 개 들여다봤더니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언제인지 나오니까 여기가 제일 먼저야. 그럼 제일 먼저 사업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야. 그 다음에 여기야. 그러면 여기가 더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고 여기가 나중에 이루어진다. 이게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투자할 것이냐. 물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제일 빠른 게 뭐죠? 값이 제일 비싸겠지. 아무래도 일찍 시행되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쪽에 더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요 순위가 어디서 드러난다? 기본계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문제되는 거 어딘가 했더니 여기가 1순위래. 그 다음에 여기가 2순위, 여기가 3순위 이렇게 드러났대.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뭘 수립한다? 정비계획을 제일 먼저 수립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면 여기 누가 수립할까? 원래 서울에서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가 수립한다? 구청장이 뭘 수립한다? 정비계획을 이것은 수립이라고 하지 않고 입안이라고 그래요.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지가 초안을 만들어서 이걸 들고 누구한테 가져갈까? 서울특별시장한테 가져갑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장한테 가져가서 뭐라고 하죠? 여기가 어디냐면
서초구거든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40년이 넘어가지고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다 뭐 하려고 한다? 전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전비 계획을 제가 입안을 했으니까 요거 보시고 여기 좀 뭘 해주세요? 전비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서울특별시한테 전비구역 지정 신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비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뭘 보고? 서울특별시장 장자 쓰자. 이제 전비구역 지정하는 지정권자인데 그럼 구청장이 갖고 올라가서 뭘 가지고 전비계획 입안한 걸 들고 가야 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하려고 하니까 요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 좀 뭐를 지정해 주세요? 전비구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전비계획을 들여다보고 이 전비계획을 보는 거야. 그랬더니 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되겠어. 마음에 들어. 알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를 뭔다? 전비구로 지정해 줄게. 그래서 전비계획을 입안한 걸 들고 가서 전비구역 지정청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전비구역을 지정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서 뭐 하면 돼? 전비구역 지정? 그럼 뭐 해야 돼? 전비사업 시행. 이제 전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정한다?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 시행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것들이 쭉 있어. 그래서 이런 사업일 때는 누가 하고, 이런 사업은 누가 하고, 이런 사업은 누가 하고. 이것도 구분되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사업 시행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바로 전비사업조합.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들어보셨죠? 그럼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그런 조합은 어떻게 설립되는지 그거 하는 거.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 조합을 설립할 때 뭐부터 구성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뭘 구성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합니다. 그럼 추진위원회를 여기를 먼저 구성해서 얘들이 조합 설립 인가를 이제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인가 받았어. 그럼 인가 받았으면 뭐 하면 되죠? 인가 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항상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뭐란다? 사업 시행 계획서를 합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자, 정리하자. 까먹어서 오래돼서 도로 만들고 공원주사하고 학교 짓는 거 이런 도로공원 학교를 일단 무슨 시설에 부른다?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다. 기억나요? 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도로를 어디다 만들려고 무슨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이건 무슨 시설을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다. 그랬었죠.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결국 도로 만들고 공원주사하고 학교 짓고 하는 이런 사업을 말하죠. 그거 말고 아예 신도시를 만들자.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있었죠. 그 다음에 아니야 낡은 건물들 다 때려부시고 새로 짓자. 무슨 사업? 전비사업. 그래서 사업에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지난주에 배운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사업? 전비사업. 요 세 가지 사업 있잖아. 요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한마디로 무슨 사업을 한다? 세 가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무슨 사업을 한다? 그거 봐, 시험 문제 다 냈던 건데 또 다 까먹었잖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부른다. 세 가지를 합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었죠? 그거 봐. 지금 강의 한 지 한 달 됐나?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다 까먹잖아.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반복밖에 없어. 자꾸 들여다봐야 돼. 공법은 한 번만 수업 듣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야. 왜? 생전 처음 이거 언제 해봤어요? 손 들어봐요. 재개발 재건축 해보신 분. 자기 집이 재개발 대상은 될지언정 자기가 재개발 재건축을 해본 사람 없어. 여기 조합장 해보신 분 손 들어봤어요. 내 이전까지 하면서 조합장 해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죠? 임원 중에서 뭐 그래도 이사라도 했던 사람은 몇몇 봤는데 조합장 해보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처음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자꾸 반복해서 보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공법은 내 거로 소화가 되지 않는다. 근데 반복적으로 봤는데도 뭐 하는 거야 또 까먹어. 그죠? 예. 2주만 찍나 봐. 또 머릿속에서 하얘져가지고. 지금도 전반에 시험 봤던 거하고 죽어라 했던 건데도 또 뭐죠? 벌써 또 머릿속에서 다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뭐 밖에 없어?
반복밖에 없어. 그래서 1월 달에 한 거 다시 3, 4월 달에 또 반복하고 5, 6월 달에 반복하고 7, 8월 또 반복하고 9, 10월 달에 또 반복하고 그러면 시험날입니다. 그죠? 예, 10월 달 되면 시험이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그냥 가는 거지. 이게 머릿속에 무슨 우리가 컴퓨터라고 애우면 애운 대로 머릿속에 확 박혀 있습니까? 아니야. 자꾸 날아가. 그럼 날아가면 뭐죠? 또 채워넣는 거야. 또 날아가면 또 채우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애웠던 게 까먹더라도 오래가면 한번 다시 애우면 또 더 오래가. 처음에는 애웠는데 2시간밖에 안 갔어. 까먹었다 또 했잖아? 하루 갑니다. 또 까먹었어. 또 애워? 그럼 3일 갑니다. 까먹었는데 또 애워? 그럼 한 달 갑니다. 인간의 머리는 잊어버렸던 거 또 들여봐서 애워놓으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뭐로다 채우는 수밖에 없다? 반복하면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그 기억력을 오래 끌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절대 다른 방법 없어. 아셨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 차원이 아니야. 내 노력에 결과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아냐 이 차이지. 결국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리고 내가 나이 많이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거 한탄할 필요 없어요. 세월은 어차피 흘러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젊은 애들 머리를 따라가. 나도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죠? 과거 얘기인데 그거는 지나간 거고 뭐 하는 수밖에 없다. 한 번 갖고 안 되면 2번 보는 거고 2번 갖고 안 되면 3번 본다 하는 자세로 쫓아가면 된다. 어쨌든 까먹은 건 어쩔 수 없어. 다시 언제 보자? 3월 달에 또 볼 테니까 그때로 돌아가고. 그럼 여기서 하는 사업에 몇 가지 사업? 3가지.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에서 거기도 사업 시행자들이 정해지겠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계획이 뭐더라? 첫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게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한다. 실시계획 썼죠. 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사업을 시작한 구체적인 게 거기도 무슨 게? 실시계획. 거기도 똑같이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였어. 근데 정비사업? 아니야. 실시계획을 하지 않고 여기는 뭐라 부른다? 사업 시행 계획서라고 불러. 이제 이게 돌아버리는 거야. 똑같은 거야.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국토법에서는 실시계획, 도시개발법도 실시계획, 정비법은 사업 시행 계획서. 이렇게 말이 달라질 뿐 내용은 거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업이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용어들을 따로따로 쓴다는 거.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 그게 좀 어려울 뿐이야. 자, 여기도 뭘 작성한다? 사업 시행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말 그대로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그걸 들고 뭐라고 할까? 인가받으러 갑니다. 여기 인가권자가 누구더냐? 좀 이따 용어지역에서 나올 거야. 여기 시장, 군수 등이라는 자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 시장, 군수 등 하고 됐어요. 뭐 시장, 군수 등. 근데 우리 보통 등자 저거 쓸 때 띄었습니까? 붙였습니까? 우리가 할 때 뭐뭐 등 할 때 시장, 군수 등이 맞아요. 시장, 군수 등이 맞아요. 위에는 붙여 쓴 거야. 다 붙여 쓴 게 맞아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띄어 쓰는 게 맞아요. 위에 띄어 쓰는 게 맞아. 위 아래 어떤 게 맞는다? 위에가 맞아요? 아래가 맞아요? 그럼 손 들어봐. 위에 맞는다는 분, 아래가 맞는다는 분.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쓰는 게 달라. 어떻게 다를까? 법률용어로는 붙여 써버려. 시장수 등이란 이 등 속에 들어가는 게 구체적인 이건 법률용에서는 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우리 한글 표준법에 따르면 등자는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는 왜 붙였을까? 법률용어를 한 단어로 보는 거야. 등자로 쓰면 2개 단어로 나눠 본다는 뜻이고 등자로 붙였다는 건 하나로 붙여 쓴 건 한 단어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법률용어에서 등자를 붙여 쓰는 경우 띄어 쓰는 경우는 그 뜻이 다르다는 거. 이건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붙여 써야 돼. 그래서 제가 붙여 썼어. 시장운수 등 이분한테 가져가서 뭐 한다? 예,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즉 제가 사업시행자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될까요? 가져갔더니 뭘 한다? 들여다보더니 시장수등이 괜찮네. 시행자 너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게 뭐다?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계 인가받고 그 사실을 고시해 줍니다. 자, 이 시행자가 요 안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뭘 해줬다? 인가를 해줬다. 라는 사실을 인가를 해준 자가 그걸 고시하는 걸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라고 하더라. 이게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야. 그럼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인가받은 대로 이제 뭐 해도 돼?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 이 말이죠. 사업을 시행했다는 계획에 대해서 인가받았다는 건 그 계획대로 뭐 된다?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 이거잖아. 이제 뭐 하면 돼?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근데 잠깐 사업 잠깐 들어가면 안 돼. 왜요? 사업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한단다. 자, 필요한 조치가 있어. 먼저 여기다가 뭘 해야 될까? 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사하고 시공자하고 시행자, 시공자 구분할 줄 아나요? 시행자, 시공자 어떻게 다르죠? 사업 시행자, 여기 사업 시행자하고 여기 시공자가 있잖아. 어디 있어? 여기 시공자. 사업 시행자하고 시공자의 차이가 뭐예요? 사업 시행자, 사업의 주체. 네, 그냥 진행하는 사업의 주체. 그렇게 표현해. 사업의 주체. 내가 내 힘으로, 내 권한으로 여기다 사업을 시행한다. 그게 사업 시행자. 시공자는 실제로 건설 공사를 행하는 자. 실제로 건설 공사를 행하는 자. 그럼 내가 조합장이야. 조합장이야. 그럼 내가 시행사야, 시공사야? 나는 시행자야. 나는 시행자지. 시공자가 아니야. 나는 벽돌 쌓는 거 해본 적도 없어. 물론 옛날에 벽돌 많이 쌌었어요. 언제? 나 벽돌 많이 싼 적 있었어. 언제? 알바할 때? 재수할 때? 아니야. 우리 아들놈 어릴 때 무슨 벽돌 쌌어? 예, 레고 블럭. 예, 레고 블럭. 그때 싸봤지. 싸본 적도 없어. 나 벽돌 싸본 적 없어. 아들놈하고 장난감 벽돌 싸봤지. 싸본 적 없어. 그러니까 나는 벽돌 어떻게 싸는지 모르죠? 건물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 그럼 누가 한다는 얘기야? 실제로 그런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시공자. 따로 선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조합장이 벽돌 쌓는 거 아니야. 그죠? 걔는 사업시행자고 실제로 벽돌 쌓아 올리는 사람,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자, 내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았다고 바로 사업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구 선정해야 돼? 시공자 선정해 사업할 거 아니야. 그럼 시공자 선정해 가는 거. 자, 두 번째. 일정한 지역에서만 아무데나 그런 거 아니고 일정한 지역에서 여기 철거되는 뭐가 있을까? 철거되는 주택이 있었겠죠. 왜? 기존에 있던 주택을 때려부시고 건물 새로 지어야 되잖아. 그럼 철거되는 주택에는 누가 있을까?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안 살고 있었어? 살고 있었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부시고 새로 지려면 그 사람들 나가줘야 돼? 그 건물 안에 그냥 있어야 돼? 건물 안에 그냥 점심 먹고 있는데 가서 포크레인에다 찍어버리면 되죠? 안 되잖아. 그 사람들 나가주셔야지 건물 새로 질 거 아니야. 그럼 건축물 철거하기 전에 그 사람들 내보내줘야 되죠? 그냥 나가라고 합니까? 야, 니들 나가 있어. 새로 부셔줄게.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엄동설안에 뭐라고 할까? 어디 가야 되는데요? 어디 가야 되는데요? 물을 거 아니야. 뭐라 하죠? 그냥 아무 데나 가 있어. 지금 갈 데 없니? 그럼 딱 내가 하나 소개시켜 줄게. 어디 가 있어? 서울역 지하도에 가 있어. 그죠?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한 3년만 니들 거기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새로 지면 와. 그때 가서 다시 새로 져줄게. 지하도 가서 살아면 말 된다 안 된다?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어. 그걸 뭐라 부른다? 임시 거주시설 설치입니다. 근데 이 임시 거주시설 설치가 사업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건축 사업에서는 임시 거주시설 설치해줄까 안 해줄까? 법에서 보장해 주는 게 없어. 이건 법이야, 법에 있는 거야. 근데 재건축할 때도 사람들 새로 지으려면 나가 안 나가? 다 나가잖아요. 그때 뭐 마련해줘? 이 전세보증금 그거 만들어줘. 그 이주비 주잖아. 그럼 이주비 받아가지고 그건 이제 잠시 나가 있는 거야. 그럼 잠시 나가 계시란 얘기야. 그럼 전세보증금 마련해 줄 테니까 그 돈 갖고 주변에 직구해서 가서 살고 계시래.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끝나면 아파트 새로 다지면 그때 네 집 찾아서 그때 들어가라고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나가 사세요. 그러죠? 그럼 주변에 전세값이 올라 떨어져? 올라요. 왜요? 새로 전세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 여기 다 나온 사람들이. 그 주변에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 그런 현상이 반복됐었죠. 어쨌든 주변에 전세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야. 그런 재건축같이 그렇게 하는 건 지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지가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고 안 하고는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무슨 사업은? 재건축은. 그럼 그거 말고 가난한 동네 시행되는 사업. 여기 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냐? 좁다 용어정이 첫 번째 나와요. 전비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재건축 사업. 그래서 이 전비 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뭐 있다고? 첫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 있다? 재개발 사업. 이거는 들어보셨겠지, 그죠? 또 하나 재건축
건축, 사업. 이렇게 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한마디로 말하시오 가난한 동네. 요 재건축 사업은 한마디로 말하시오 부자 동네. 이런 성격을 가져요. 물론 재건축도 건물은 낡아 빠졌지만 재건축 아파트 값 보세요. 얼마씩까? 무슨 15억, 20억짜리잖아.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야?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은 가난한 동네로 보고 재건축은 부자 동네로 보는 게 이 법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가난한 동네 둘 있죠? 여기서만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그 안에 거주했던 사람들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면 그분들이 나가줘야 되잖아. 그럼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이 법에서 보장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법에도 명시한 거고 그럼 재건축 사업은 적용 안 돼. 그렇게 하는 건 지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부자 동네니까 국가에서 뭐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게 재건축이라는 거. 그게 바로 임시 거주소를 설치해 줍니다. 또 이 정비사업이라는 것도 일종의 무슨 사업일까? 공익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 무슨 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이야? 공익사업 뭐죠? 개인의 영리 목적이 아니고 전체 이익을 위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야? 공익사업이잖아.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보면 다 영리 목적이던데? 그죠? 아파트값 올려야지만 뭐하죠? 재개발 재건축하지. 자기가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재개발 재건축 안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영리 목적인데 그게 왜 공고 목적일까? 예, 하다 보니까 영리일 뿐이지. 다시 말하면 너 권리라는 거하고 반사적 이익하고 배우셨나요? 권리, 반사적 이익. 차이점. 민법 시간에 나와 안 나와요? 그거 안 배웠어요? 권리라는 거 뭐죠? 내가 누릴 수는 내 가지고 있는 권한이야. 내 거야. 내가 누리는 권리야. 근데 반사적인 건 내 거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로또 당첨되듯이 뭔가 나한테 이익이 떨어진 거지. 나한테 원래부터 권리는 아니었었어. 그게 나한테 혜택이 오는 거. 이거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인 내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 떨어지면 좋은 거고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 근데 권리는 누군가 내 권리를 침해하면 나는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권리를 침해하면 나는 상대방한테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권리야. 반사적인 건 아니야. 그게 이익이 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 뭐라 할 수 없어. 이런 건 반사적이야. 그러면 부디 정비사업을 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 있죠? 그 가격은 지 권리일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뭐에 지나지 않는다? 반사적이야. 따라서 이익이 안 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익이 안 났다고 손해났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런 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정비사업으로 시작할 때 뭐가 된다? 공익사업적 성격을 갖는 게 바로 어떤 게 공익사업이다?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거. 즉 정비사업은 여러분들 돈 벌게 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 노블령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짐으로써 뭘 회복한다? 도시 기능을 회복한다는 공적 목적으로 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은 무슨 성격이다? 공익사업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럼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기 사업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뭐 할 수 있다?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여기는 취득이란 말을 썼는데 보통은 다른 법에서 뭐라 했죠? 수용이란 말을 써. 근데 여기는 수용이라고 하지 않고 취득이라고 썼어. 그럼 취득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의미로 나눠집니다. 원래 취득해놓고 취득은 몇 가지? 두 가지. 어떻게 나눠질까? 첫째는 협의취득이라는 있어. 뭐가 있다? 협의취득. 이때 협의취득이 뭐죠? 상대방하고 협의해서 그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반면에 강제취득. 상대방은 안 판다고 하는데도 내가 강제로 살 수 있는 거. 강제취득. 이때 강제취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걸 수용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취득이라는 개념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중에 강제취득을 뭐라 부른다? 수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수용 또는 사용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바꿔야 돼. 이게 더 정확한 표현. 이게 더 최신식 용어야. 취득 또는 사용이 맞아. 왜? 원래 수용을 하려면 바로 수용 들어갑니까? 아니야. 일정 기간 동안 뭐부터 한다? 협의부터 합니다. 토지 수익자한테 제가 얼마 보상비 드릴 테니까 받으실래요? 하고 먼저 뭐부터 한다? 협의부터 하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때 가서 관할 토지 수용하다가 도저히 저분하고는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안 되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금액 좀 결정해 주세요라는 걸 신청하는데 이걸 무슨 신청을 한다? 이걸 무슨 신청이란다? 재결 신청. 앞에 나왔었어. 그 재결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수용에서 판단해보고 금액을 결정해 주죠? 그럼 그게 재결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그때부터 이제 뭐로 들어간다? 강제로 취득하는 거야. 먼저 협의부터 하고
그래서 가격이 흥정이 돼서 합의가 되면 도장 찍어. 그럼 협의 취득이죠. 협의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토지 수용에다 금액 좀 정해달라고 올리고, 그래서 금액 결정이 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호간에 합의가 되면 그대로 도장 찍으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중앙토지 수용회로 한 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소송 가버려. 그래서 판사한테 금액 결정을 받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수용이란 절차가 들어간다. 강제 취득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취득 또는 사용이라는 이런 것도 사업시행에서 필요하다면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 하자?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자, 분양신청은 언제까지 할까?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났잖아. 그러면 인가고시가 난 사실을 조합장이 인가받았잖아요. 그걸 들고 누구한테? 조합원들한테 갖다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고 뭐 받았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아파트 25평짜리 아파트 32평짜리로 새로 짓는다면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은 얼마 정도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 것이고 그중에 일반 분양하는데 얼마 정도 해서 가격에 돈이 들어오고, 그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건 얼마 정도 여러분들이 부담할 거니까 그 분담금 부담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드릴 테니까? 분양신청 기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분양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걸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었으면 필요한 주체 끝내놓고 뭐 들어간다? 분양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사업비가 총 얼마 정도 예상되고 확정된 건 아니야. 예상가야. 대략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에 따라 나한테 분담금으로서 얼마 정도 분담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분담할 능력이 되겠는데 괜찮겠는데 한 분양신청하는 거고, 뭐 이땀시를 비싸 이거 무슨 이거 해봤자 뭐 사업해봤자 돈 될 것 같지도 않네 나 안 할래. 그럼 분양신청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분양신청 하신 분들이 있고 안 한 분들이 있죠. 안 한 분들은 원칙적으로 무슨 대상?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너희들은 그가 평가해가지고 그 가격에 해당하는 돈 줄 테니까 넌 또 떠나라. 현금 청산에서 떠나보내고 누구만 남는다? 분양신청한 분들만 남겠죠. 그럼 그분들에게 새로 만들어주겠다. 어떤 거? 지금 있는 이 아파트 중에서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분이 예를 들어서 분양신청 들어왔어. 그럼 이분들에게 새로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아파트를 여기 있던 아파트 다 철거하고 어떻게 졌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분한테는 당신은 새로 완성되면 요거 나중에 이거 줄게. 당신은 나중에 완성되면 여기 줄게. 당신은 완성되면 요거 줄게. 요같이 종전의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로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각각 너한테는 이런 거로 줄게 하는 요 계획을 수립하는데 요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한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관리 처분 계획은 우리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배우셨죠? 그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뭐와 똑같다? 환지 계획과 똑같은 겁니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가진 자락에 너희들에게는 요거 줄게 요거 했었죠? 이게 환지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환지 계획과 같은 게 무슨 계획?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그럼 관리 처분 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작성해서 들고 또 시장 군수한테 가져갑니다. 가서 뭐라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시장 군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될까요? 했더니 검토해봤더니 괜찮아. 알았어. 니들 그렇게 해도 돼. 이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단지에 뭐가 붙었다? 프랜카드가 붙어요. 어떤 프랜카드가? 경축이란 프랜카드가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있다? 경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라고 써있습니다. 여기 아파트에 붙는 프랜카드가 사업 끝날 때까지 한 10개 정도 붙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정비계획 위반, 경축, 정비구역 지정, 경축, 조합 설립 추진회 구성, 승인, 경축, 조합 설립 인가, 경축. 하여튼 경축하는 게 되게 많아. 사업 진행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경축이야 그냥. 요 단계까지 갔어요. 그 다음 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 게 올라갔어요. 경축 계속 갑니다. 그 다음 무슨 경축? 경축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프랜카드 붙었죠. 그럼 무슨 뜻이다? 이 아파트 이제 뭐도 철거해도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경축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경축인데 아파트 그 건물 입장에서 뭐죠? 사형 선고입니다. 사형 선고 뭐 한다는 얘기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탱했던 이 아파트 이제는 뭐 한다? 철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고 계신 분들 뭐 해야 돼?
나가란 얘기입니다. 경축 관리처분계 인가란 이제 이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지을 거니까 이제 이 계신 분들 뭐라 다 나가시란 뜻입니다. 그게 경축 관리처분 인가죠. 그러면 다 나가버리면 이제 뭐죠? 요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은 거하고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그 내용대로 아파트 모험대 새로 짓는 겁니다. 요대로 새로 짓죠. 그럼 다 지었어. 그럼 시공 다 끝났어.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시공 끝났어. 이제 뭐죠? 제대로 아파트 지었는지 검사해야 돼? 그냥 넘어가야 돼? 해야죠. 하자 뭐 한 개, 하자가 한두 개요? 잘못 짓는 것들이 이 관리처분 계획대로 안 지은 것도 수두룩할 수 있잖아. 그럼 안전한지 제대로 지었는지 검사하는 걸 여기서 뭐라 부른다? 준공인가라고 하고 이상 없어? 그러면 공사료 고시하면 뭐가 끝났다? 요거 새로 지은 아파트 이상 없이 다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 끝난 겁니까? 준공인가 받고 공사료 고시하면 공사 다 끝난 겁니까? 사업 다 끝난 거야? 공사는 끝났어. 사업이 끝난 거야?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뭐가 남았어? 아까 관리처분계에서 뭐 약속했어? 너한테는 새로 지면 이거 줄게. 너는 새로 지면 이거 줄게. 아까 약속했어 안 했어? 어디에서? 관리처분계 요 인가할 때 거기서 약속했었죠? 그럼 약속한 대로 이제 넘겨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새로 완성된 걸 넘겨주는 처분을 여기서 뭐라 부른다? 그걸 소유권 이전이라고 한단다. 우리 환지 방식에서 환지 처분과 같은 논리야. 새로 완성된 토지 새로 바꿔주죠? 주는 거. 이게 환지 처분과 똑같이 완성된 건축물을 넘겨주는 걸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그걸 소유권 이전 고시. 뭐가 끝난 거야? 여기가 사업이 끝난 거야. 그럼 이제 후속 조치 있죠. 아직 뒤끝 남았어. 뭐 남았죠?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에 차익이 있을 수 있어. 차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게 더 값어치가 크면 보통 한다? 돈 받아. 이거 받으면서 이 값어치가 더 작아. 그럼 돈 더 내야 되죠. 이걸 뭐라 부른다? 청산금. 통상은 종전 거보다는 이게 더 비쌀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런데 이게 더 비싼 경우도 있어. 왜 그러죠? 여기 아니야. 보통은 3개 가진 사람들. 3개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 줬거든. 그럼 3개 다 합치면 이보다도 이게 더 비쌀 수 있죠. 그럼 더 돌려받아야죠. 그죠? 또 여기 있던 집이 원래 분양 이게 몇 평이야? 60평대였었어. 이거 새로 받는데 몇 평 받았어? 20평짜리. 보통 그런 경우는 뭐 좀 흔하지 않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어쨌든 이거 60평짜리였는데 이거 20평짜리래. 그럼 종전의 60평짜리가 새로 받는 20평보다 더 비쌀 수 있죠? 그만큼 청산금을 그때는 다시 지급받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은 청산금을 내야 되지만 받는 경우도 있더라. 이걸 청산금 징수 지급을 한단다. 그 사이에 먹었다 소유권 등기도 해야 됩니다. 소유권은 이전했는데 등기부를 보면요. 이거로 돼 있지 않아. 왜? 아직 등기부 정리 안 했어. 그럼 뭐로 돼 있어? 옛날 등기부 이거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 갖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잖아. 그럼 새로 완성된 이거 등기부 정리해야 되죠? 그걸 말한다? 소유권 등기라는 걸 하고 받을 돈 받고 줄 돈 주는 청산금 징수지급을 하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 정비사업은 저렇게 시행된다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공부 다 끝났어. 저 보따리 싸고 집에 가셔도 돼요. 가기는 너무 빠른가? 속에 있는 내용도 봐야 돼? 예, 그럼 속에 있는 내용도 조금 더 보도록 하자. 자, 쉬었다 갑니다.